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저번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3D 작업을 하는데 2D에서 사용하던 명령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게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선, 이거를 이제 폴리라인으로 합치려고 그러는데 안 합쳐져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폴리라인, 일반적인 폴리라인은 2D형 명령이기 때문에 3D 공간, 즉 Z축을 활용한 좌표하고는 결합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얘가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라고 한다면 P에디트로 조인 명령을 사용을 해서 합치면 깔끔하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근데 우리가 저걸 이제 P에디트를 만드는데 꼭 사용해야 되는 명령이 P에디트의 조인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조인 명령도 원래 처음에 조인 명령이 갖고 있던 기능은 얘를 폴리라인으로 바꿔주지 못했지만 그거를 이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인 기능에 추가가 돼서 조인이란 명령 자체가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됐네요. 안 되는데, 솔직히 저 조인 명령 제가 알기로는 2021 버전에서는 3D상에 저렇게 돼 있는 것도 합쳐주긴 합쳐줘요. 합쳐줍니다. P에디트로 합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걸 폴리라인 합쳐주기 위해서 굳이, 걱정 안 하고 그냥 조인 명령을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 그걸 P에디트로 합쳐주질 않아요. 합쳐놓고 나면 뭘로 합쳐주냐면 스플라인으로 합쳐줍니다. 조인 명령이 이제 P에디트 만들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기는 한데 단점이 뭐냐면 조인 명령은 조건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곡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인 명령은 거의 대부분 스플라인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P에디트와 스플라인은 명확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가 원치 않는, 난 P에디트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P에디트의 조인 옵션을 통해서 합쳐주는 걸 권장을 해요. 3D상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저걸 이제 합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2D 명령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2D 명령 기반으로 작업이 되려면 아까 이제 제가 카피해서 했던 것처럼 무조건 X, Y 평면과 평행한 평면상에다만 선을 그려야 돼요. 무조건 X축과 Y축을 사용해서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입체를 그릴 때 Z축을 사용한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얘를 어떻게 해줘요? 다시 돌려서 X, Y 평면을 돌려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평면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명령 뭐예요? 로테이트잖아요. 그럼 로테이트 R로 해서 자, 얘네들을 돌려줄 거예요. 근데 돌려주려면 이제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이걸 돌려주려면 대체 우리가 원하는 작업할 수 있는 면, X축과 Y축을 사용하는 면으로 돌려주려면 이 축을 기점으로 얘를 이렇게 눕혀줘야 돼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눕혀줘야 돼요. 이렇게 90도를 돌려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 명령으로 그렇게 도냐 이거죠, 이게. 자, 여기를 찍고 자,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왜?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2D에서 사용하던 명령이에요. 회전축을 정할 때 한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한 점을 찍으면, 자, 요 점을 찍었어. 요 점을 찍으면 축이 이렇게 구성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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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안 정해준 거 아니에요. 로테이트는 2D에서 사용되는 명령 때문에 내가 이 점을 찍어주면 이 점에서 플러스 Z축 방향 으로 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Z축 방에서 내려다본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여기서 90도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게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작업 평면으로 이제 돌려주지도 못하네? 눕혀주지도 못하네? 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D 작업을 할 때 우리가 2D에 사용하던 명령을 쓸 수 있게 하려면 X축과 Y축이 무조건 지금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요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기존의 Z축이 Y축이 되게, 기존의 Y축이 X축이 되게,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 점을 선택하면 내가 Z축 플러스 방향, 여기서 바라본 거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를 돌려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을 사용하려고 해도 X축과 Y축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캐드에 정해져 있는 원점 좌표계의 형태를 변화를 해줘야 돼. 이 명령어는 우리가 2D 때 한번 나왔어요. 2D 때. 언제 한번 나왔냐? 치수 기입 때. 치수 기입에서 언제 나왔냐? 오리진. 오리진 명령. 그러니까 DOR이었죠. DOR. dim 오리진. R을 썼네요. dim 오리진. dim 오리진 명령을 사용을 할 때, 왜? 캐드의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좌표를 뽑아주네, DOR이. 근데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상에서부터 좌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원점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원점 좌표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배운 명령이 뭐냐? UCS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명령은 바로 UCS라는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나왔지만 전에는 뭐 할 때만 썼다? 원점의 위치를 바꿀 때만 썼다. 원점의 위치를 바꿀 때만 썼다. 하지만 그때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UCS의 기능은 단순히 원점의 위치만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개념에서, 자, 평면에서 바라보고, 그쵸? 평면에서 바라보고,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명령인데 이거 DOR 할 때 나왔잖아요. dim 오리진 이라는 명령. 오리진. 스펠이 틀렸네요. 예. 어쨌든 DOR. dim 오디네이트. 오리진이 아니라 오디네이트네요. 예. dim 오디네이트. 저건데, 저걸 쓸 때 이제 내가 여기서 한 점을 딱 찍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수직하게 당기면 이제 무슨 축, X축의 좌표가, 그리고 수평하게 당기면 Y축의 좌표가 나오는데, 값이 이래. 왜? 얘는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Y축의 좌표.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던데, 우리가 이제 이 물체의 치수를 기입할 땐 여기서 0, 내가 잡는 기준이 내가 그린 형상 내부에 있어야 된다. 0,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UCS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죠. 엔터.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냐?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게 스펙 CP, origin of UCS. 그러니까 원점의 위치를 정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원점 위치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하기 위해서 여기가 원점이야 라고 딱 끝점을 클릭해주죠. 클릭해주고 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작업을 안 하고 무시하고 뭘 했어요? 그냥 엔터 치고 끝내세요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요게 XY 좌표가 어디 붙었어요? 여기에 붙었다. 이 상태에서 DOR 해가지고 땅 뽑아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원점 좌표계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리진의 기능은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지우고, 자, 이 원점 좌표계에 이제 원래 있던 원점 위치로 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사용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 UCS 하고 엔터를 쳐주면 된다. 그럼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 라고 제가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엔터를 치면, 그냥 UCS 명령을 실행을 하고 바로 엔터를 치면 원래 원점 좌표계로 돌아가는데, 원래 이거는 그냥 엔터 치면 원래 그렇게 됩니다의 기능이 아니라, 자, 명령 구문을 보세요. 명령 구문을 보면은 옵션 중에 월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월드고, 자, 꺽쇠 안에 월드가 써 있습니다. 즉, 이 꺽쇠 안에 표시되는 거 제가 캐드 명령 구문 처음에 어떻게 구성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꺽쇠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본 입력. 즉, 내가 어떤 특별한 값을 입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뭐가 실행된다? 꺽쇠 안에 있는 게 실행된다. 즉, 내가 굳이 W라는 옵션을 치지 않아도, 원래 이걸 월드를 실행을 하려면 W라는 옵션을 쳐서 실행을 하는 건데, 그냥 엔터를 치면 기본으로 W를 실행한다고 얘가 돼 있어요.
나는 캐드에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기본 옵션으로 얘가 돼 있는데 왜 옵션을 따로 만들어놨는지 굳이 W를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거를 할 때 원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W하고 엔터를 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는 건데 사용자한테 살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UCS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꺽쇠하는 게 실행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치수기 2D에서 배웠을 때 배운 거는 우리 UCS의 사용법 배운 건 두 가지예요. 원점의 위치를 바꿔준다. 그리고 W란 UCS의 W 월드라는 옵션은 원래 있던 최초 캐드 실행됐을 때 원래 원점 좌표의 위치로 다시 원점을 환원시켜준다 라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월드 옵션이다 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UCS 실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의의 한 점을 찍을게요. 직교를 끄고 임의의 한 점을 찍고 그럼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X 엑시스라는 건데 저거는 뭐예요? X축의 방향을 지정해 주십시오예요. 방향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보이면 이렇게 돌죠. 자, 이렇게 도는데 지금 직교를 껐어요. 직교가 켜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건데 직교를 끄면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땅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십자선이 이렇게 전개되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X, Y 플랜이라는 건데 즉 Y축이 놓일 방향을 마저 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2D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2D일 때는 의미가 없는데 공간을 3차원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자, 직교를 끄고 나면은 Y축의 방향이 이렇게 대각으로도 이렇게 펼쳐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각으로. 그래서 이제 X축을 기준으로 Y축이 자, 보면 X축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정해졌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정해지면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 쭉 360도 이 중에 Y축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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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정해달라는 거예요. Y축의 방향을. 그래서 X축과 Y축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X 원점 위치를 정하고 X축의 방향을 정하고 Y축의 방향을 정하면 Z축은 당연히 이것과 직각이 되게 두 선과 직각이 되게 이쪽 방향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정해지면 Z축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세 개의 점, 원점, X축의 방향 그리고 Y축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UCS 평형을 정렬해 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이제 사용 방법이죠. 그 중에 이제 원점 지정하는 것만 하고 거기서 명령을 끝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원점 위치로 옮겨준다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요런 거 이제 언제 쓰냐인데 이거는 3차원이 아닐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3차원이 아닐 때도. 제가 지금 명령을 취소했는데 2차원일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 라인 제가 선을 골뱅이 골뱅이가 아니라 각도 30도 각 기울이고 30 자, 이렇게 해서 30도 기울어진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자, 여기서 이 선하고 직각으로 10mm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직각으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한 몇 미리 20mm 가고 여기서 원래 있던 이 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한 30도 기울이고 싶어. 30도 기울여. 그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30도 기울여가지고 좀 선 좀 그리고 한 여기도 한 20 그리고 나서 다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UCS를 안 바꾼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려면 일단은 뭐 직교를 써야겠죠. 직교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X라인 앵글 R 참조를 한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90도가 기울어진 선 해서 끝점에다 붙이고 옵셋 20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정리해 줘야겠죠. 저렇게 정리해요. 정리했어. 정리하고 이제 이 선으로부터 30도 기울어지게 20mm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라인 골뱅이 30 아니 골뱅이 30이 아니라 각도 30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선하고 똑같은 방향이지. 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좌표계는 내가 찍은 점부터 오른쪽으로 수평하게가 0도고, 그쵸? 거기서 30도 기울어지는 거지 얘에 대해서 30도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30도 기울어진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결국 X라인이지. X라인. 앵글. 참조 R을 한 다음에 이 선이 제로요. 이 선택을 한 다음에 각도 몇 도? 90도, 30도 해서 기울여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길이 20mm만 남겨놓고 잘라야 되잖아요. 뭐 이쪽이야, 뭐 여기 이 선 가지고 트림 잘라주면 되고, 28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XL. 여기서 퍼펜디큘러. 이 선과 직각인 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옵셋 20,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서클 20.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원의 끝까지 거리가 20이니까 여기서 잘라주면 저 선의 길이도 20이겠지. 요거 이제 콤파스 원리죠. 잘 이거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라인 이렇게 직교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편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저런 이제 경사면에다가 이제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UCS. 자, 원점을 여기를 딱 찍어요. 찍고, 여기가 이 선의 끝이 X축의 방향이야. 그리고 Y축은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쳐서 끝내면 돼. Y축 방향은 어차피 얘랑 직각으로 전개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2D를 그리는 거니까, Z축 평면으로의 각도는 우리 고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치면은 그냥 지금 있는 평면에서 직각으로 전개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라인. 자, 여기서. 직교 켜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20. 자, 여기서 20에 30 가야 돼. 골뱅이. 선의 길이 20. 각도 30. 이렇게 기울어지고 뭐해? 나중에 PER. 여기 직교로 내려와라.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다. 라는 거죠. 뭐 각도를 계산하던가 아니면 뭐 X라인의 이제 참조를 이용해서 막 뺑글뺑글 돌려주는가, 각도 참조 각도를 계산해서 해주던가, 어쨌든 트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전체적인 작도 상태가 복잡해지는데? 라고 하지만 UCS를 바꿔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기울어진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 기울어지지 않은 선에서부터 그리는 거와 똑같은 환경으로 그려줄 수 있다. 이게 UCS의 편리한 점이죠. 2D에서 사용을 한다면 원점의 위치를 바꿔줄 때 치수기 오리진을 딤 오리진을 사용을 할 때 오디네이트를 사용을 할 때, 오리진이라고 자꾸 하는데 원점 개념이 자꾸 제가 생각이 들어서 딤 오디네이트를 사용을 할 때 원점의 위치를 바꿔주고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 직각 아니면 수평 에 대한 편리한 개념을 이용해서 작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을 때 UCS라는 명령을 2D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해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3D에서는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진다 라는 거죠. 자, UCS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3D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 폴리라인으로 이걸 합쳐주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그려져 있는 저 선, 이 선이 X축, 이 선이 Y축이 되든가, 아니면 이 선이 Y축이 되고 이 선이 X축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저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D에서 사용했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즉 PEDit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면은 여기가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하면은 UCS. 자, 원점 위치는 뭐 여기를 찍고, 자,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이 이쪽이다.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이 이쪽입니다. 하면 XY 평면이 요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요? PE. 자, 얘 선택하고, 폴리라인으로 변환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조인. 해줘요. 그러면 P8로 합쳐진다. 얘도. 그쵸? 얘도. 그냥 조인으로 할까요? 조인. 아까 전에 제가 할 때는 안 합쳐졌는데, 이상하게 되네요. 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선을 그리고 조인. 자, 그러면 깔끔하게 합쳐진다.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채워줄 수 있겠죠. 뭘로? 엣지 서프. 엣지 서프로 첫 번째 선 예, 두 번째 선 예, 세 번째 선 예, 네 번째 선 예 하면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면을 생성해 줄 수 있구나. 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와이어 프레임을 저렇게 한 거, Z축을 사용해서 그려준 거, 저걸 2D 명령으로 어떻게 합쳐주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제가 설명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앞에 설명한 거. 이거는 원복 안 하고, 선이 좀 아까 이상했던 것 같아서 합쳐진 게. 자, UCS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이거 이제 내가 원하는 X, 요걸 눕혀주겠다. 이거 사실 눕혀주겠다. 눕혀서 작업하겠다. XY 평면 눕혀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뭘 써요? 로테이트. 로 해서 이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 땅 찍어주면 이제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선이 Z축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로테이트 명령은 결국은 Z축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UCS. 자, 여기가 원점,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되면, Z축이 내가 회전축으로 삼고 싶은 축과 딱 같은 축이 됐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이 상태에서 R로 로테이트.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돌죠. 요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 2D 명령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줬네? 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저것뿐만 아니라 옵셋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자, 제가 이 공간에서 이제 이 선을 여기서 자르고 싶어. 이 선 가지고 자르고 싶어. 트림. 안 잘려요. 왜? 이 선은 Z축 선이거든. 자,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어. 이 선 가지고 자르고 싶어. 잘려요. 왜? 트림도, 옵셋도, 다? 무슨 명령? 2D에서 사용하던 명령. 자,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 선, 내가 뭐, 옵셋으로 옵셋하고 있다. 옵셋. 한 20mm? 자, 여기서 너 옵셋으로 옆으로 가. 안 간다고요. 왜? Z축으로 선이니까. 우리가 멀쩡히 X축이나 Y축으로 선선은 옵셋 20. 공간을 3D를 해놔도 가는데 안 간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이거 그려져 있는 얘가 XY 평면이 되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UCS 다시 자 찍고 이렇게 바꿔주고 옵셋. 자, 한 5mm만 해볼까요? 5mm. 자, 5mm 옵셋 해? 옵셋. 아까 안 되던 옵셋 안 되던 선. 옵셋 되죠. 결국 이제 옵셋이라는 명령. XY 평면에 작성된 선만 옵셋 시켜준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공간을 XY 평면과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뭐, UCS로 좌표계를 흔들어서. 그쵸? 자, 그럼 트림. 자, 이제 얘로 잘려요. 왜? 저기가 평면이잖아요. 저희가 XY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작업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3D 프로그램 접하신 분들하고 3D 프로그램 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CAD 말고, 오토캐드 말고, 전용 3D CAD 프로그램들을 접하신 분들이, 일반 CAD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전용 프로그램은 아예 평면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2D CAD, 오토캐드에서 사용되는 3D에서 오토캐드의 3D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뭐냐면, UCS의 XY 평면이에요. 이제, 전용 3D CAD에서는 작업 평면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오토캐드는 작업 평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UCS에서 X, Y 축과 평행한 평면은 모두 작업 평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3D 개념을 먼저 접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평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주기 위해선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평면 자체를 선택을 해보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평면 자체를 선택을 해버리지만, 오토캐드에서는 X, Y 축의 방향을 가지고 결국은 평면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명령이 바로 UCS다. 좌표계를 흔들어줄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UCS가 이제 설명이 이걸로 끝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UCS에서 설명한 거는 명령 실행해보면은 옵션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하나, 요거 하나 설명했어요. 요거 하나. 예, 원점 위치 지정하고 X축의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을 지정하면 평면이 된다. 아니면 원점만 지정하고 끝내면 원점 위치로 옮겨줄 수 있다. 아니면 원점 지정하고 X축을 지정을 하면 Y축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도를 기울여서 2D에서 각도가 기울어진 평면에서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선 대비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Y축까지 지정을 해서 완벽하게 평면을 지정을 하면 3D 공간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면이든 다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평면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 월드는 뭐 전에 설명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고, 남은 옵션들은 겁나게 많아요.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뭐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인데, 저게 다 전환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해주는 건 똑같아. 해주는 역할은 똑같은데, 전환하는 방식들이 옵션별로 다 있다라는 건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제가 지금 거의 수업 시간 다 털어가면서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UCS가 전개되기를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직접 지정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딱 지정하면은 딱 내가 원하는 평면이 XY 평면이 돼.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직접 지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다른 옵션들은 설명 안 할 거냐? 아니죠. 제대로 알고 가자는 게 제 강좌의 이제 의미니까, 다른 옵션들은 그냥 방식만 구경해 보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구경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설명만 딱딱 들어보시면 돼. 물론 다른 것들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쓰면 편안해. 다른 것들은 편의성을 가진 기능이에요. 조건이 맞춰주면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요, UCS를. 내가 굳이 뭐 원점 찍고 이거 가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빠르게 전환해 줄 수 있어. 조건만 맞아주면. 그런 편의성 기능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빠르게 전환을 할 때는 나머지 옵션들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UCS를 바꿔주는 건 이렇다. 그리고 이제 UCS가 우리 3D 작업할 때 바꿔주는 이유는 2D 명령을 이제 3D 공간을 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작업 평면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참고로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서클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강좌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거의 강좌가 30분 다 찍힌 것 같아. 30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다음 강좌는 뭐 다음 주에 찍겠죠. 네, 다음 주에 하는 이제 UCS 제 2차 강좌에서 서클을 그리는데 왜 UCS가 필요하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